아빠가 들려주는 수학. 오늘은 x 대신에 x-a 하면 그래프를 이동시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쉽게 뭐라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는 사람들은 뭐 굳이 이걸 왜 설명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요, 딱 깨닫는 순간 아주 기쁠 거예요. 그런 이제 수학자들이 했던 작은 어떤 트릭 같은 거, 그런 생각들을 딱 깨달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같은 게 있죠.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느끼는 그런 작은 희열들이 공부하면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정말 공부할 만한 맛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수가 뭔가 하겠습니다. 함수, 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상자를 말해요. 상자를 함이라 그러죠. 뭐 우편함 또는 뭐 이렇게 택배함, 이렇게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 함수예요. 상자, 그 함수라는 거는 그런 상자에 들어있는 수 이런 뜻입니다. 또는 상자와 관련된 함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상자는 어떤 뜻이냐면, x라는 거를 넣으면 그 안에서 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y라는 숫자를 튕겨내는 거예요. 그런 거 기억나시죠?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한번 봤어요. 왜냐면 이런 상자를 만들어 놓고 x를 넣으면 이 상자 안에다가 플러스 3을 하든지 곱하기 3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어쨌든 y라는 걸 튀어나오게 한다. 그럼 x에다가 뭐 3도 넣고 2도 넣고 x에다가 뭐 7도 넣고 해서 아무걸 넣은 다음에 y를 만들어내봐라, 계산해봐라,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 본 적이 있죠. 그게 바로 함수예요. 그때 우리는 함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상자에 들어가는 수, 그리고 상자에서 나오는 수, 이 관계를 x와 y라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그림 그리기가 매번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y는 fx다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fx는 그냥 일반적인 거죠. 영어로는 함수를 fun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f를 많이 써요. 근데 f 아니고 뭐 f 대신에 뭐 k를 쓸 수도 있고 g를 쓸 수도 있고 뭐 t를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어쨌든 그냥 대표적으로 상자라는 그림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간단하죠, 아주. 그 다음에 이 fx, 이 상자를 또 다른 형태로도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상자가 x라는 걸 넣으면 y가 나온다. 근데 이 안에는 뭔가 들어있다. 이 안에 무슨 장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장에 쓰는 기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공장에 뭔가를 넣으면 다른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숫자를 넣으면 다른 숫자가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진 어떤 상자 또는 공장 또는 기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 x라는 값을 넣으면 그 결과 y 값이 나온다라는 이런 거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이 그래프라는 것이 별게 아니고 요거의 규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그래프 이꼴 이런 수식 또는 이 상자 그림, 이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함수라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y equal fx-3이라고 했다. 이런 게 있다 치면 어떤 뜻이냐면, x에다 뭔가 값을 넣은 다음에 거기다 일단 3을 빼고 그 다음에 그거를 f라는 이 그림에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f라는 공장에 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 상자로 그리게 되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x를 넣으면 일단 빼기 3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여기다 넣어라. 그래서 그 y를 만들어내라. 그러면 이전의 y랑 좀 달라지겠죠. 뭔가 한번 전처리를 했으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공장에다가 3이라는 어떤 숫자를 넣는데, 그것은 그 숫자를 넣으면 다른 숫자를 만들어냈는데, 공장 그 입구에서 깡패가 서가지고 일단 무조건 들어가는 숫자에다 3을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뺀 다음에 다시 공장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뭔가 나오는 결과가 좀 달라져 있겠죠. 일단 3부터 뺐으니까 무슨 값을 넣더라도 거기서 3을 뺀 다음에 다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니까 이 문제 생긴 거죠. 또는 뭐 공장에서 3을 뺐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 앞에 수희 아저씨께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x가 그냥 바로 x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입장료를
3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을 먼저 빼죠. 그 뺀 다음에 다시 또 공장에 집어넣으니까 뭔가 달라지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왼쪽에 그림이 원래 그림이었어요. 빨간색이.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그리면 일단 X가 들어가. 그럼 거기서 3을 빼. 3을 뺀 다음에 그림을 그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해됐죠? 처음에는 이 X가 이만큼, 이게 이제 이만큼이면 여기서 원래 값은 이거였죠. 이만큼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일단 3을 빼고 3을 뺀 다음에 다시 이 그래프에다 F에다 넣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빨간색을 전체를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값을 넣으면 일단 3부터 빼니까 들어가면 입구에서 공장 입구에서 3을 먼저 빼. 그 다음에 그 F라는 걸 공장에 돌리니까 결국 일단 어떤 값을 넣으면 그것이 3만큼 뺀 다음에 이동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이 상자, 이 두 개의 상자를 합친 상자는 원래 상자를 3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초반에 그 3을 빼낸 거를 이렇게 감안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y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10만큼이라는 것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공장 앞에 수희 아저씨가 3을 먼저 빼버리니까 13이라는 걸 넣어줘야 되겠죠. 같은 값을 넣을 수 있겠죠. 똑같은 y를 얻기 위해서 3만큼 더 추가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만약에 이전에는 입장료가 없었는데 이제는 입장료를 3원씩 더 받는다. 그럼 내가 항상 들어갈 때마다 원래 내던 돈보다 3원을 더 추가해서 갖고 가야 결과가 같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빼기 3 이렇게 하게 되면 3을 더 추가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X값에다가. 그래서 그래프로는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시키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y 이퀄 f x 플러스 3이 되는 것은 그래프를 점선처럼 3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수희 아저씨가 먼저 3은 입장료를 받는다. 그래서 내 갖고 간 돈에다 또 추가해서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X 쪽으로 더 원래 갖고 가던 돈, 처음 투입되는 돈이 더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만약 공장을 돌린다 그러면 투입되는 돈이 더 증가하게 되고 입장료가 더 올랐다. 3원 더 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네.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X 대신 나누기 2를 했다. 이런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fx는 이 빨간 그래프였는데 먼저 일단 한번 나누기 2를 한 거예요. 다시 그러면 입장료가 이렇게 된 거예요. 2배 뛰었다. 이게 생각한 거 똑같은 거죠. 이전에는 그냥 100원짜리를 내면 알아서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입장료 2배 됐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200원을 갖고 가야 옛날처럼 영화 한 편을 본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투입된 금액의 절반을 일단 나누고 시작하니까 2로 나눈 다음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투입된 돈은 얼마나 더 늘어야 되겠어요? 2배가 더 늘어야 되죠. 이전에는 100원을 내면 영화를 본다든지 100원을 내면 그다음에 뭐 과자를 한 봉지 사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100원 투입하면 일단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기능을 준다는 거예요. 펑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야 될 금액은 과거에 했던 것보단 2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2배가 된다는 말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고무줄처럼 느린 거예요. 그래프를. 됐죠? 나누기 2를 한다는 이 fx에다가 나누기 2 한 것은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쭉 2배 느렸다라는 것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빼기 3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한 셈이 있고요.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2배 느린 셈이 된 거예요. 사실 2배 오른쪽보다 아니라 왼쪽도 2배 느린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y 이퀄 fx인데 fx가 뭐냐? 실제로는 어떤 값을 넣으면 3배를 한 다음에 2를 더하라라는 어떤 공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여기서가 x의 대신에 x 빼기 3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제가 준비했어요. 자, 원래가 3x, 그러니까 이게 상자예요. 상자인데
x에다 0을 넣으면 3배를 한 다음에 2를 더하라. 그럼 2가 되죠. 1을 넣으면 3배를 한 다음에 2를 더하라는 자동적인 어떤 공장이 있어요. 그럼 5가 되죠. 그래서 2를 넣으면 3을 곱하니까 6이 되고 더해서 2 하니까 8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파란색 그래프예요. 쭉 3배 더하고 3배 곱하고 더하기 2가 된 거죠. 뭐 y축 절편이 2다 뭐 등등등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 생각할 일이고 이런 그래프가 됐어요. 나중은 어찌 되냐면 여기다가 x 대신에 x-3을 한 거예요. 요 그래프만 생각해 볼게요. 3 괄호 열고 x-3 더하기 2 이까지만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러면 0을 넣었다. 0을 일단 0에서 넣자마자 빼기 3을 했어요. 거기다가 똑같은 아까처럼 3을 곱하고 더하기를 하게 되면 -7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 2, 3, 4, 5, 6, 7, 8, 9, 10, 12까지 넣게 되면 차례차례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즉 이것이 뭐냐면 x 쪽으로 3만큼 이동한 거죠. 3이 이동했을 때, 즉 3이 될 때 나중에는 3을 넣어봐야 결국 원래 거에 0을 넣은 것 같은 효과죠. 3을 넣어도 0을 넣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공장이 있는데 처음에는 0을 넣었던 값이 나오는데 이제는 3을 넣어야만 입장료가 3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3을 넣어야만 결국 과거에 0을 넣은 것 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3칸 이동시킨 거와 같은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다 풀어 헤치면 3x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9가 된 거잖아요. 원래 거에 비해서. 결국 위쪽으로 9칸 올렸다고 같은 뜻이 되긴 돼요. 근데 이건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서 그냥 앞에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즉 x 대신 x-3을 넣었다는 거는 3을 더해봐야 과거에 이제 0 원래 값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시킨 셈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직선은 그렇고요. 이제 곡선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포물선 그래프라 그러죠. 뭐 포물선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어디다가 어떤 x라는 것을 넣으면 그거에 제곱을 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더하기 2를 하라는 어떤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를 우리는 함수라고 그래요. 함수. 그걸 이제 상자로 그리면 너무 그림이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0을 넣으니까 값이 2가 나오죠. 1을 넣으니까 해보면 5가 나와요. 2를 넣으면 알아서 14가 나와요. 이렇게 3을 넣으면 29가 나와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가 된 거예요. 자, 거기다가 x-3이란 거를 x 대신에 문자적으로 대신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0을 넣었던 것이 이제는 이제 새로운 식 요거는 0에다가 3을 더해서 넣어야 과거랑 같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공장 입구에서 입장료를 3을 받으니까 3을 뺀 다음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즉 이 말은 모든 값에다가 입장할 때 3을 더 추가해서 비용이 추가된 거죠. 추가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시켜야 과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사람은 직관적으로 잘 이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말로 설명하면 아주 힘들어져요. 어떤 것들은 너무 명백한데 어떤 것은 말로 뭐라 말하기엔 좀 애매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딱 다른 사람에게 설명될 수 있게끔 말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말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딱 깨달아지잖아요. 느낌이 딱 오는 순간 그 기쁨이 있어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걸 아는 순간 그 느끼는 기쁨. 뭐 이것이 뭐 초등학교 과정인지 중학교 과정인지 고등학교 과정인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이게 아마 뭐 중학교 과정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거는 그 당시에 배웠던 학생들 가장 고차원적인 사람들이 겨우 알았던 그런 방법이에요. 아, 이걸 뭐 다른 게 제가 뭐 설명도 있는데 우리 등호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있잖아요. 이거 한 베네치아 같은 데서 보면
이런 거 이자 계산을 못 해가지고 이자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를 써서 막 외우고 그랬어요. 그 자기 나름대로 공식을. 근데 그걸 생각하면 요즘에 우리 고등학교 아니지. 중학교, 초등학교 정도의 그 계산 능력이면요. 한 200년, 300년 전만 하면 그 도시에서 제일 뛰어난 수학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x 대신에 x-3을 넣으면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한다. 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그 말로 표현 안 되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